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9% 하락 마감을 했고요. 요렇게 뭐 코스피는 계속 방송에서 똑같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.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다가 한 단계 레벨업 시켜놓고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. 그러다가 상방으로 돌파하는지 다시 하방 돌파하면서 밑에 레벨로 떨어지는지 변곡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코스닥은 0.08% 보합 마감했고요. 장 중에는 1.39%까지 오르다가 장 후반 들어서 미선물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얘네도 이제 드랍이 나왔죠. 그러면서 어제 오늘 코로나 테마 대장 역할을 했던 혈장 치료제들이 폭락이 좀 나왔고요. 어제 오늘 이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변동성 크게 계속해서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하다가 요날 하루 정도만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었고 다시 뭐 4%대 양봉 뽑아냈고 이랬는데 어제 오늘 이틀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내줘야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, 만약에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. 그러다가 차라리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는 게 낫지,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어설프게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. 아마 만약에 양봉을 뽑아내지 못한다면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면 이 상승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추세가 이탈되는 순간 요렇게 좀 드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드랍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변곡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건강하게 그냥 요 정도 조정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뽑아 올릴 수도 있고요. 아무튼 리스크 관리 조금 해놓고 방향이 좀 정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포지션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. 뭐 내일 오전에라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 놓으시고요. 만약에 조정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기다렸다가 요 구간에서 신규 매수 들어가면 되겠죠. 아니면은 뭐 상상하기 싫지만 뭐 이런 식으로 2차 폭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바닥 잡는 모습 확인하고 좀 들어가면 되고요. 리스크 관리 조금 해놓고 만약에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잡히면 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뭐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 포인트는 코스닥이 혹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혹시 코스닥이 꺾이면서,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둘 다 양시장이 다 꺾이는 모습이 나올지, 코스닥이 조금 힘을 잃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 어떤 돈의 흐름이 지금까지 좀 덜 올랐던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는지, 돈의 흐름이 대형주 쪽으로, 요것도 좀 포인트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워낙 좋았고 코로나 테마가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테마였기 때문에 굳이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매매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여져요. 하지만 돈이 이동하게 되면 확인하고,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뭐 좀 옮겨가면 될 것이고요. 만약에 양시장 다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것에 대한 상승 공간이 이만큼 남아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심리가 있죠.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미 여기까지 오른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
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심리는 그렇게 지금 많지 않다. 오히려 시장이 좀 꺾일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그 대기 매도세가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시장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대장 역할을 했던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후장에 갑자기 급락이 좀 나왔고 지금 시간에서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엔가 언젠가 방송에서 많이 좀 말씀드렸고 번외편으로 따로 방송도 찍어서 올려드렸던 게 항상 좀 과열을 우리는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. 그러니까 좀 과열인 것 같으면 하루 이틀 혹은 몇 프로 몇십 프로 좀 못 먹더라도 그냥 조심하고 좀 기다려보는 관망해보는 자세가 먹을 거를 그러니까 조금 더 못 먹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과열 구간에서 오늘같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그 손실을 피할 수는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뭔가 좀 과열인데 라는 느낌이 들 때는 좀 조심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 테마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뭐 끝물일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. 근데 어찌됐건 좀 과하다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갈 때 다시 한 번 더 가더라도 한 번 정도 크게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아까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리스크 관리 해놓고 좀 지켜보고 다시 좀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후장에 혈장 치료제 쪽이 폭락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 어떤 돈의 수급이 진단키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. 거기다가 시젠도 어떻게 보면 딱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수급이 강하게 붙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. 저희도 요 정도 라인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서, 그러니까 진단키트 주를 떠나서 코로나주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어떻게 보면 거래도 많이 실렸던 대장 역할을 한 종목인데, 얘가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꼴랑 진짜 몇 프로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반등, 아무리 얘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치더라도 너무 약한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91,000원쯤에 평단가를 맞춰놓고 한 8% 가까이 수익도 났었습니다. 근데 여기 이 자리는 좀 더 길게 볼 자리다. 저는 11만원까지 봤거든요, 반등을. 그래서 홀딩을 했었는데 밀렸습니다. 네, 제가 생각한 거랑 흐름이 다르게 간 거죠. 방송에서도 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오늘 박스권을 깨고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판단이 두 가지였어요. 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올 확률도 크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일단 장중에는 살짝 깨는 모습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반등 구간을 73,500원 요 정도로 봤는데, 자르고 다시 볼까 아니면 그냥 홀딩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자르고 다시 보는 걸로 저는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. 시장도 좀 오를 만큼 오르고 좀 불안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었는데, 저희가 손절하고 나서 급등이 또 나왔죠. 하지만 저희도 이제 다시 좀 들어가서 한 10% 손절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재매수해서, 사실은 저는 개인 매매는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요. 여기서 들어가서 많이 먹었는데 이런 게 좀 아까워요. 리딩에서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 매수 사인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. 보여드릴까요? 리딩과 개인 매매의 차이는 사실 이런 데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도 거의 똑같이 매매했습니다.
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눌림에서 다시 이렇게 매수해서 여기서 비중 조절 조금 해놓고 홀딩 했거든요. 저희 리딩반도 여기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한 4, 5% 정도 수익권이니까 손절 친 거 금방 절반은 회복해놨죠. 물론 내일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,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가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. 뭐 전고점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. 최소한 10만원, 5천원, 11만원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,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내일 장 보면서 저희도 대응은 해야 되겠죠. 뭐 시간에도 아까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니 거의 다 회복했네요. EDGC도 뭐 거의 다 회복했고, 내일은 진단키트 아마 시즌이 반등세를 좀 더 이어가면서 양봉을 뽑아내면 내일 살짝 뭐 개파락했다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저는 희망하는데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되면 뭐 대응하면 되는 거고, 시즌이 크게 좀 반등을 하면 뭐 EDGC나 미코 이런 애들도 같이 반등을 해줄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진단키트를 보면 시즌, 미코, EDGC 요렇게 좀 결이 비슷하고, 얘네랑 저기 오상자이의 뭐 수젠텍 뭐 이런 애들이 조금 결이 비슷하고 그렇습니다. 아예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수젠텍도 그렇고. 내일은 시즌 EDC, 미코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전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요. 야, 이 혈장 치료제 애들은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네요. 얘네들은 크게 이음봉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. 이틀 정도 음봉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눌림목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일신바이오는 상한가를 굳건하게 지금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내일 시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. 비트컴퓨터랑 국제약품 상한가 들어간 게 있었는데 시간에서 풀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잘 닫고 내일도 갭도 뜨고 그래야 되는데, 지금 상한가 들어간 애들이 풀리는 모습만 봐도 뭔가 그 시장 심리가 조금씩 그 코로나주들에 대해서 그 확실히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뭐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다시 벌 땐 보더라도 잠깐 리스크 관리 해놓고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구충제 쪽도 일단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네요. 원래는 뭐 제일바이오가 대장처럼 보였었는데 흐름은 이글벳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. 얘도 여기 안 깨고 좀 버텨줘야 되겠죠. 7,000원 안 깨고 이 안에서. 근데 이제 구충제 관련해서는 그 뉴스 자체가 막 그렇게 뭐 이제 특별한 치료 효과가 뭐 없다는 식으로 좀 나온 게 있었어 가지고 좀 조심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오후장에인가요? 유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흥구석유가 올랐는데, 내일 제가 감산 합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거에 따라서 뭐 합의가 잘 되면 당연히 크게 반등할 것이고요. 유가도 반등할 거니까. 근데 또 합의가 실패 혹은 또 잘 좀 안 되게 되면 급락도 할 수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홀짝 베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저는 그렇게 이 홀짝 베팅을 선호하진 않습니다.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물론 뭐 차트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은 되게 좋아는 보여요. 근데 리스크가 있는 매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얘는 그냥 당분간 좀 관망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. 감산 합의 내용 나오고 나서 뭐 그 다음에 흐름 보면서 매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저희 리딩반은 오늘 매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.
어제 제가 종가 베팅 했다고 오픈해버렸던 게 셀리버리랑 프로스테믹스 있었는데, 셀리버리는 뭐 오전에 반등이 나와서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. 어제 여기서 사서 오늘 오전에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팔고 나왔는데, 얘도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면 요 저항대를 넘겨놓는 구간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뽑아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옷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잘 일단은 내고 나왔는데, 오늘 오전에도 보면은 뭐 시장이 그렇게 막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좀 일찍 종목들을 정리해버린 경향이 있고요. 셀리버리 이렇게 익절했고, 한국알콜도 그냥 오전에 정리해버렸습니다. 좀 장이 별로 오늘 안 좋을 것 같았어요. 멘트도 좀 그렇게 드렸었고, 한국알콜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버렸습니다. 익절했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익절은 오늘 3개, KMW는 뭐 익절 혹은 거의 본절이라서. 그 다음에 국제약품도 이렇게 보시면 어제 방송으로 올려드렸던 주제에 딱 맞는 예시 종목이 나온 것 같아요. 박스권 매물대 돌파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세요 라고 어제 방송 주제를 잡고 좀 말씀드렸었는데, 최근에 이런 종목들에서 저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국제약품 요렇게 매물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 턱끝까지 주가를 올려다 놓죠.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장 후반에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저희 팔 때는 엄청 잘 팔았다고 생각했어요. 얘가 슈팅이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하면서 간 게 아니라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얼른 여기서 이제 팔고 나와가지고 얘가 다시 여기까지 밀렸었거든요. 그래서 잘 팔았다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랑도 되게 좋아했었는데, 뭐 아무튼 크게 좀 반등이 나와서 뭐 10% 14% 이렇게 나왔으니까. 근데 얘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.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. 이런 식으로 급하게 슈팅 나온 애가 거의 원점까지 돌아온 경우에는 얘가 다시 가더라도 기간 조정을 좀 많이 거치고 나서 이렇게 가지,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. 근데 야, 뭐 주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원시원하네요. 아무튼 오늘 셀리버리, 한국알콜, 국제약품 이렇게 익절하고, KMW도 한 뭐 요것도 짜장면값 벌고 나왔는데, 지수 급락 나오기 전에 팔았죠. 제가 이때 멘트 드리기를 좀 뭔가 찝찝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KMW 팔고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있던 거 팔았어요. 얘는 뭐 손절이 뭐 그렇게 큰 손절이 아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 거예요.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그냥 놔두면 수익은 줄 종목들인데, 시장이 만약에라도 꺾이게 되면은 이제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라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이런 수급 종목들은. 그래서 두 종목 이제 KMW는 뭐 짜장면값, 에코프로비엠도 약손절 그렇게 하고 나왔고, CJ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한 다음에 오늘 뭐 재매수해서 일단 좀 수익권인데 회복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DPC도 약손절 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뭐 종목이 안 좋아 보여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. 여기서 매수했었는데 뭐 짧게 그냥 얘도 그냥 손절. 공통점이 있죠. DPC, 뭐 에코프로비엔, KMW 셋 다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죠. 반면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나 뭐 제약바이오주 이쪽은 좀 시장에 물론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 아주 크게는 받지 않는 종목들이죠.
그렇게 좀 저희는 오늘 아무튼 뭐 네 종목 수익 내고 뭐 세 개 뭐 이렇게 손절하고 이렇게 매매를 좀 마무리 지었고요. 어, 시젠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. 리딩과 어떤 개인 매매의 괴리라고 할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샀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매수 사인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. 눌리면 사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 5% 정도 먹었나? 먹고 눌릴 때 이렇게 사서 비중 조절 조금 익절해 놓고 나머지 홀딩 했거든요. 개인 매매와 리딩의 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. 그러니까 리딩을 할 때 매수가를 제가 드릴 때는 뭔가 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압박이 좀 커서,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를 드리면 좀 힘들잖아요, 매수하시기가.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다시 시장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? 오늘 뭐 변동성도 뭐 엄청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. 최근에 뭐 워낙 3%막 5%씩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오늘은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장세는 확실히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때보다 지금 최근 어제 오늘이 살짝 좀 힘들다.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. 오늘 뭐 오전에만 해도 코로나 쪽이 조금 힘이 빠지면서 뭐 수급주들, 뭐 5G, IT 반도체 혹은 뭐 2차 전지 이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코로나 쪽으로 돈이 가고, 그래서 또 오후장에는 뭐 혈장 치료제주들 폭락하고, 아무튼 조금 장세가 어려워진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지수가 그만큼 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원웨이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힘있게 상승해 줄 때 수익 내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저도 감이 조금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지 하락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종가 베팅에 대한, 뭐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종가 베팅을 한다, 그런 거를 좀 뭐 이제 팁을 드리려고 셀리버리랑 프로스테믹스를 어제 이제 뭐 종가 베팅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셀리버리는 이제 다행히 다음날 뭐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지만, 야, 이거 제가 방송으로 이제는 뭐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제 진짜 저는 그냥 순수하게 공부용으로 좀 드렸던 건데, 프로스테믹스 매수하셨다고 카톡도 엄청 오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매물대를 뚫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말 나온 김에 저희 리딩반은 요렇게 매수 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, 그랬던 건데, 앞으로는 이제 언급을 안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둘 다 같은 차트잖아요.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애가 점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 매물대를 뚫어내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, 돌파시 이제 뭐,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 따라서 사도 되고요. 이건 뭐 취향 차이겠죠. 뭐 돌파하기 전에 사도 되고, 돌파할 때 따라 사도 되고, 돌파된 것을 확인하고 눌림 때 사도 되고,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매매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셀리버리를 어제 이제 돌파되어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사서 아무튼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, 문제는 프로스테믹스였죠. 어제 시간에서 좀 밀더니 오늘도 하루 종일 좀 약한 모습이었고, 오후에는 좀 많이 밀어버렸어요. 근데
뭐 요 정도는 솔직히 뭐 아직 끝났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. 돌파하고 나서 눌림 구간에 있는,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혹시 뭐 5일선을 크게 이탈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. 근데 요 정도 모습까지는 괜찮지 않나?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진다면 한 번 더 분할 매수 후에 4,5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손절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내일 5일선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고, 아니면은 그냥 뭐 한 4,700원 정도 깨면 그냥 뭐 손절을 한다든지,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할 텐데요. 시장이 만약에 좋은데 얘가 밀리는 모습이라면은 분할 매수로 전략을 가져갈 것 같고요. 시장이 안 좋다면은 분할 매수가 아닌 그냥 손절 전략으로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뭐 시청자분들도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